그래서 그럼 도대체 원자 이하의 세계에는 어떤 원리가 지배하느냐? 원자 이상의 이런 바위라든지 이 지구라든지 거대한 우주는 결정론, 인과론, 이런 기계론,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도대체 그 원자 이하의 세계는 어떤 원리가 지배하는가? 그 지배하는 원리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고전 요법과 다른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이 발견한 그 놀랄만한 사건들이란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것들을 요약해 본다. 저는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약한 것을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설명하겠지만 우선 요약한 것을 먼저 그 연역식으로 큰 테두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자 이하의 세계의 원리 첫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광자나 전자와 같이 미시적인 양자들은, 그러니까 원자를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전자, 그 속에 핵이 있습니다. 양자, 중성자가 있고요. 전자가 있고 여기는 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예요. 원자에는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중성자, 양성자가 있어요. 이 양성자는 플러스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게 일종의 그 자석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옮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나의 원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자나 전자, 여기 전자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이 원리입니다.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래서 그걸 쪼갠 것이 그 광자인데, 광자나 그 빛이나 전자와 같이 미시적인 양자들은 사람이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전에는 모두 물결 모양, 다시 말하면 파동의 형태로 있다가 관찰하면 입자 모양으로 바뀌는 이중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아니 지금 다 딱딱하게 콘크리트 바위덩어리 무슨 그게 파동이요 딱딱한 다 입자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바위덩어리를 전자행동으로 분석하고 쪼개고 보면은 그 속에도 그놈이 흔들리고 있어요. 파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동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그 파동이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바위덩어리나 이런 것은 그게 움직인다는 얘기냐? 네, 그거 들어가면 그거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그 움직이는 못 봐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러나 현미경 전자형 분석해보면 그것도 약간 움직입니다. 다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움직임이 입자 그 전자마다 달라요. 움직이는 정도가. 그래서 세게 붙어있는 놈들은 파동이 적고 그 흘러오는 놈들은 파동이 많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바위나 이런 쇠붙이나 이런 것은 그게 파동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서 그 측정이 안 되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사실은 파동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움직입니다. 다만 바위 덩어리니 새 덩어리니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만 그 움직이는 정도가 너무 약하고 약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분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는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파동이에요. 자, 그런데 파동인데 이제 전자라든지 광자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실험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게 알갱이로 변해요. 입자로 변하더라. 그래서 결국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소리야, 모든 물질은 다 고정된 것이지 무슨 파동이 되고 알갱이가 되냐. 네, 고전역학의 사고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보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파동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그렇다면 양자는 관찰자가 측정하기 전까지 여러 기능성의 상태, 즉 입자나 파동의 중첩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파동인데 사람이 관찰하면 입자가 된다. 그럼 관찰하기 전, 실험하기 전의 상태는 이것을 중첩 상태라고,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능성으로만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인간이 실험하고 관측함으로써 확정적인 것으로 확인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양자는 관찰자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이 상태, 즉 입자나 파동의 축적 상태에다가 측정하는 순간 한 가지로 고정되면서 다른 상태는 붕괴해버린다는 말인데, 따라서 미시 세계로 보면 만물은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고 비결정론적이다.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확률적이다 했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확률적이라는 있을 수 있어요.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어쩌다 될 수도 있다. 이게 확률 아닙니까? 그게 몇 프로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전자의 세계는 확률적이에요. 그럼 왜 확률적이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전자의 상태는 핵 주변을 도는 이 전자가 일정하게 정확하게 도는 것이 아닙니다. 요놈이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럽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 속에서는. 또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정하지 않게 제멋대로 뛰고 있어요. 거기다가 빛을 반사하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저기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붉은색 뭐 하죠. 이것은 햇빛이 비쳤을 때 그 속에 반사된 것들이 우리 눈에 저 파랗다, 저 노랗다, 저 하얗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놈들이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반짝거리는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이 핵과 이 전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반짝반짝반짝하고 놀아요. 쉬는 법이 없어요. 이것들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는 파동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쉬지 않고 계속 반짝거리는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확률적이고 근데 고전역학은 결정론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관찰자 효과, 사람이
실험을 하면, 아니 그렇게 제멋대로 놀던 놈들이 사람이 실험을 하면 딱 입자를 변해요. 알갱이를 변해요. 실험을 안 하면 지들 마음대로 놀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입자 덩어리로 변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내가 아까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을 오히려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인간이 하지 않으면 영원히 것은 파동으로 있어요. 인간이 관찰하는 순간 어떤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간이 관찰한다 안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뭐 공중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쳐다봐. 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여기 금 생깁니까? 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관찰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관찰자 효과 이게 앞으로 의학, 심리학 이런 데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상상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관찰자 효과의 원리와 일치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양자 중첩, 관찰자 효과 이런 것들이 이 양자 역학 또는 양자 물리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것입니다. 얽힘, 어우러진 거예요. 이것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어. 얽힘.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역학,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구별하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과학도 구별하는데 차이를 발견하는데 목숨을 걸죠. 그런데 이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양자 얽힘이라는 한 번짝을 이룬 두 입자들은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변동하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반응을 일으킨다. 말은 간단히 썼는데 이것도 실험에 의해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상자 속에 고양이를 집어넣었어요. 상자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고양이를 넣고 하나는 고양이를 안 넣었어요. 이름을 서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한국에, 하나는 영국에, 하나는 달나라에 예를 들어서 나눠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자 안에는 고양이가 둘 중에 하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상자는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50대 50의 확률이 있어요. 어느 쪽에 고양이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지구에 있는 상자를 열었더니 고양이가 있어. 달나라에 있는 고양이가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저기는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걸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달나라 가봐야 알 것 아닙니까? 안 가고도 알 수 있다. 안 가고도 달나라에 있는 고양이는 없어. 여기에 고양이가 있으면 달나라에 있는 건 없어. 근데 나도 이 예를 드는 데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쌍둥이가 있다. 둘 다 짜장면을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한다.
한 놈은 지구에다 놔두고 한 놈은 달나라에 놔뒀어요. 12시 됐어. 배가 고파서 지구에 있는 쌍둥이 A에다가 너 뭐 먹을래? 난 짜장면 먹겠습니다. 동시에 달나라에 있는 동생 B는 그래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짬뽕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구에 있는 A가 짜장면을 먹으면 달나라에 있는 B는 반드시 짬뽕을 먹어요. 아니 어떻게 서로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우주 끝에 가다 놔도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주 끝에 갖다 놔도 이놈이 짜장면을 먹으면 저놈은 짬뽕을 먹어요. 아니 서로 언제 연락했어? 이건 빛보다 빠르게. 빛은 30만 킬로밖에 못 가요. 이건 빛이 상관없어요. 이게 양자얽힘입니다. 이게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얽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뭔 소리냐? 우리는 지금까지 사물들 간에, 물론 이건 같은 유사한 것들 간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는 어찌 보면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비슷한 사물들 간에는 서로 연결이 된다. 뛰어나.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오늘 잠자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 어느 놈이 창을 내 옆구리 찔러요. 거기 이상하다. 아마도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옆구리 창을 찌를까? 그 좀 이상해서 시골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황수한테 옆구리 찔렸다 이거예요. 물론 이건 뭐 좀 신비주의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가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물들이 연결이 안 됐다. 그게 고전주의 사고입니다. 고전주의 사고인데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 서로 무엇인가 연결된 고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의 세계, 이 양자의 세계에서 보면은, 왜냐면 이들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끼리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이라 했습니다. 파동은 전파, 전자기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개고 돼지고 모든 사물들은 전자기파를 내요. 전자기 파동을 거기서 전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여기 돌덩이, 쇠덩이 다 그 속에서 전자기가 나옵니다. 강하냐 약하냐 하의 차이일 뿐이야. 그럼 이 전자기는 우주에 이렇게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다 하나의 파동으로 얽혀 있어. 세상 만물이 약하든 강하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 만물은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는 죽고 나는 살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고 또 야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이게 이래 가면서 구별하고 차이를 내고 이게 바로 고전물리학적 사고입니다. 이성주의 사고요. 차별하고 나누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 이 우주는 하나의 원자들의 세계로 보면은 똑같은 원자고 그들은 서로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바나 사람이나 먼지나 다를 바 없는 원자예요. 원자. 잘난 체하지 말라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뭐냐 하는 인생관에 대한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양자을심. 자, 그래서 양자을심이라는 한 번짝을 이룬 두 입자들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쪽이 변동하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말인데, 이는 양자들은 원래 파동으로 전 우주 공간에 퍼져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 이것을 다른 말로 비국소성의 원래 국소성, 뭐 어려운 말 같은데 로컬리티, 국소라는 말은 국소적, 약간 전체적이 아니고 국소적인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국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비국소적, 서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양자도약이라는 말입니다. 원자 안에 전자는 같은 궤도를 일정하게 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궤도로 불규칙하게 뛰어넘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는 그 태양의 지구가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도는 것, 그래서 이 원자의 세계도 일정하게 도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자가 일정하게 돌지를 않고 위로 돌았다, 가운데로 돌았다, 위로 돌았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약, 이걸 영어로 퀀텀, 다른 말로 하면 점프가 됩니다. 점프, 퀀텀, 도약,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 보면은 물질들이 끊임없이 도약, 퀀텀을 하는 거야. 퀀텀.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거야, 다. 멋대로 뛰어요. 도약을 하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원히 뜁니다. 그래서 그냥 쉬었다 뛰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뜁니다. 이게 바로 원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히 잠들어도 우주는 계속 뛴다. 계속 뜁니다. 자,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는 같은 궤도를 일정하게 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궤도를 불규칙하게 뛰어넘는다. 원자핵의 중성자나 양성자도 그렇다. 따라서 이들의 위치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이 달이 해 주위를 도는 지구가 몇 시간 몇 초에 도냐 다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력하게. 근데 원자의 세계에서는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놈이 여러분들 헤드라이트로 빛을 붙이면 여러분들 빛이 찍 하고 손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야. 찍 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놈이 토막토막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찍 그냥 한 손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이라는 것 이렇게 다 직선, 연속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역사는 다 쫙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자의 세계에서는 단 한 놈도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빛을 반사한다? 반사니까 빛이 계속 나오는 줄 알죠? 천만에 토막토막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알갱이가 하나하나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연속성이 없어. 불연속적이야. 또 위치도 막 바꿔. 그래서 이것을 더야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속도나 무게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불확실성. 이 우주 만물을 거시생에서는 확실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요, 확실한 게 없어요. 다 확률적이야. 불확실성. 불확실해. 이와 달리 고전역학에서는 입자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그럼 다시 또 자,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걸 알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아도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게 획기적으로 과학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발전시킬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단 하나, 양자역학의 원리를 응용한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암호학회, 미래과학과 산업의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데 제가 이걸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 기존 컴퓨터가 비트, 이 기존 컴퓨터의 그 기본 단위가 비트예요. 비트. 자, 거기다 비트로 이 비트라는 0과 1, 0과 1이 이진법입니다.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 1을 주겠다, 살렸다, 주겠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1과 0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컴퓨터 얼마나 좋습니까? 성능 좋은 컴퓨터 얼마나 계산 잘합니까? 옛날 주판에 비하면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현재 이 컴퓨터 계산기가 천년에 걸릴 것, 계산하는데 천년이 걸려요. 그런 것을 양자, 이걸 큐비트라고 합니다. 큐비트로는 단 4분에 계산한다. 천년 걸릴 것을 4분에 계산한다. 그럼 현재 컴퓨터보다 얼마나 세상이 바뀌는 겁니까? 계산이 이렇게 빨라지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 속도전이에요. 얼마나 빨리, 이 머리를 얼마나 빨리 굴리느냐, 자료를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1000배, 1000배가, 천년이라니까 1000배가 뭐예요? 그렇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근데 그럼 양자 컴퓨터 되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실험하는 데도 있고 연구 중에 있고 또 이걸 응용해서 다른 데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확산, 양자 마이크로스코피, 핵융합,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의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자주 가는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사들이 청진기 가지고 옛날에 다 진단했습니다. 청진기는 완전히 쉬워야 이건 청진기로 병 진단됩니까? 뱃속에 있는 거, 뼛속에 있는 거 진단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거 뭘로 합니까? CT, MRI 이런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 CT, MRI, 엑스레이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이거 양자역학의 원리입니다. MRI 같은 게 다. 그거 아니면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병명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뭐야? CT가 MRI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정확하면 세상 의학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자역학 시대. 자, 이 정도 하면은 양자역학이 이렇게 뭐냐 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양자역학 시대만 하는데 1시간 다 걸렸네. 그러면은 상상과학 시대, 이것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고